박출리 씨의 꼭 챙기는 소지품이 있다고요? 뭡니까? 정신? 정신?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네요. 여가 시간에 주로 뭘 하세요? 독일어 공부를 합니다. 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몸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셀카 한번 찍을까? 저거 비슷하네요. 왜 이러니? 현재 당신의 최대 관심사가 뭔가요? 런던 올림픽. 오, 런던 올림픽. 당신의 멘토가 있다면 누굽니까? 박지성. 당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한국의 지단이 되고 싶습니다. 오, 지단, 한국의 지단. 자,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 전력의 핵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오늘의 멘토, 축구 국가대표 구자천 선수입니다. 어서오세요. 등번호 5번이 적힌 볼프스부르크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환상적인 달리식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번 레이스 판단은 정확히 달라 상대 공격수는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이런 두드림이 또 처음 보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축구 선수 구자철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나 목적은 누구를 가리키기보다는 제 삶을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이 되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 직업이 군인이셨는데 관사 안에서 살았는데 군대에 있는 형들과 아저씨들과 같이 군대 축구를 보면서 축구에 대한 매력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축구를 아빠한테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그러한 미래를 걱정을 당연히 하셨기 때문에 반대하셨어요, 처음엔. 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충주 남한강 초등학교였는데 농구부가 있었는데 축구부가 없었어요. 제가 축구를 시작했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담임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다음 주에 전학을 갑니다, 선생님. 왜 갑자기 왜 전학을 가냐 그랬더니 제가 옆에 학교로 축구하려고 가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내일 아침에 애들한테 다 인사를 하자. 그래서 반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축구하러 갈 거야, 잘 지내, 그러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어요. 너는 왜 안 가니?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축구를 하고 싶은데 아직 아빠가 결정을 못 하신 것 같다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아빠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아니 자철이가 축구를 한다고 전학을 간다고 말을 해서 친구들한테 다 인사를 시켰는데 일주일째 애가 학교를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그때 아빠가 결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 너 그러면 축구해라. 대신에 두 가지를 저한테 당부하셨어요. 하나는 공부와 병행할 것, 또 한 가지는 축구를 하는 순간부터 강해질 것. 저는 당연히 그 다짐과 약속을 아빠와 했죠. 그래서 축구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 키가 145였어요. 예, 또래 중에 중간에서 좀 작았죠. 예, 굉장히 작았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희 형이 지금 173이에요. 미안해요. 저희 뭐 부모님도 다 작으셨고 저의 친척분들도 다 작으셨어요. 그래서 크고 싶었어요. 키가 크고 싶어서 물을 안 먹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더 크고 싶다는 욕심에 밥하고 우유를 말아 먹었어요. 맛있어요. 항상 밥을 말아 먹으면서 키 커야겠다, 키 커야겠다, 키 커야겠다. 145였던 제 키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 170이 됐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축구만 했어요. 정말. 아침에는 공과 함께 훈련을 했었고요. 오후에는 팀 훈련에 참가했었고 저녁에는 줄넘기, 언덕뛰기, 타이어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쓴 다음에 배에다 매달고
100m 운동장이 있으면 그거를 왔다 갔다를 계속 뛰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그 운동을 했겠어요? 꿈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포기하면 조금씩 멀어질 것만 같았으니까 저는 20살 때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친구들을 쫓아갈 수가 없었어요. 런닝을 뛰잖아요. 다 같이 런닝을 뛰어요. 애들은 뛰는데 뒤에서 그 쫓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약한 척하고 포기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정말 독하게 참고 뛰었어요. 항상. 저는 1년, 2년 가까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3학년 때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쓰러졌어요. 너무 열이 많이 나서 친구 옆에 자는 친구를 깨워서 선생님 좀 불러달라고.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렇게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를 탔어요. 그리고 피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구자철 씨 입원 가능하신가요? 에? 빈혈이 심해요. 한 달을 가까이 입원을 했어요. 생활할 때는 전혀 몰라요. 일반 사람들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잠깐의 어지러움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타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원하는 대학교에서 이 친구 조금 힘이 없다. 너무 왜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리고 아빠가 학교에 오셔서 감독님을 뵙고 자철이가 그 대학교에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 앞에서 차 안에서 저랑 아빠랑 대화를 했었어요. 이때까지 너가 뭐 한 게 있냐 라는 말밖에 기억이 왜 안 나죠? 그 말이 너무 상처를 받았었나? 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한 30분 정도를 말하면서 많이 울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때가 6월 달이었는데 7월 달 정도에 제주도에서 시합이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시합을 가려면 회비를 15만 원인가를 내야 됐었어요. 근데 돈 없으니까 가지 말라고. 시합을 가지 말라고. 나 열심히 했는데 나 갈 거라고 그렇게 화를 내고 나서 아빠를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뭔가 불길하고 아니나 다를까 가시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셨어요. 차가 뒤집어질 정도로 가드레인을 받고 사고가 나셨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려했던 현실이 일어났구나. 다치진 않으셨는데 교통사고 나셨으니까 일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글쎄 그때 보험금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 시합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시합을 가게 됐어요. 서귀포에서 열리는 백록기 대회를 나갔는데 빈혈이 나서 그런지 지단처럼 볼을 차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원하는 축구를 그때 처음으로 해봤어요. 마음을 비우고 경기를 했는데 저희 보인고등학교가 결승전까지 올라갔어요. 때마침 제주 유나이티드의 감독님으로 계셨던 정혜상 감독님께서 그 경기를 보러 오셨었던 거예요. 제가 10번이었는데 저 10번 놈 눈에 띄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제주 유나이티드 정혜성 감독님인데 원서를 내라. 프로 드래프트 선발 내면 3순위로 너를 뽑아주겠다. 전율이 오는데요. 너무 기뻤어요. 역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그렇게 2007년도 제주 유나이티드에 제가 입단을 하게 됐어요.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에 갖고 있던 체력으로는 절대 함께 뛸 수가 없었어요. 너무 뛰는 양도 많고요. 선수들도 등치도 좋고 부딪히면 어깨가 아프고 그렇게 슬럼프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던 찰나에 5월 5일 날 어린이날이에요. 1대1로 비기고 있는데 후반전 16분 결승골을 넣었어요. 되게 멋있게. 자료 한번 찾아주시나요? 그 해를 잘 맞추고 2008년도에 국가대표를 뽑혔어요. 그때가 만 18세. 되게 말도 안 된다고 다
너는 가진 장점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래 맞아요. 스피드가 빠르지도 않았고요. 체력이 좋지도 않았고요. 슈팅이 좋지도 않았고요. 패스가 좋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는 단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했어요. 99%의 나에 대한 믿음, 그 다음 1%의 두려움과 걱정. 그렇게 3년 동안 프로 선생을 하면서 정말로 많이 배우면서 4년차 2010년도 때 K리그가 시즌이 끝나고 시상식을 하는데요. 제가 상을 혼자서 3개 받았어요. 어시스트상, 팬들이 주는 팬 판타스틱 플레이어,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분. 4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니까 제가 K리그 정상급 미드필더로 성장을 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국가대표로서 남아강 월드컵 대표팀 선수로서 오스트리아 전준을 갔는데 그때 당시에 분데스리가 축구를 계속 틀어놨어요. 24시간. 방에서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분데스리가 가고 싶다. 바로 전화기를 끊어서 국제전화로 한국에 사장님 열심히 할 테니까 분데스리가 저 꼭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에서 탈락이 돼서 다른 사람들은 남아공으로 가고 저는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에 새벽 6시 반에 도착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홍명보 감독님, 너는 우리나라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말라. 네. 그렇게 감독님의 그 한마디로 인해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운동과 밥, 잠, 이 3가지를 이제 병행을 하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금메달을 목표로 갔지만 정말 후회 없이 했고요. 제 인생의 최고의 기억이었고요. 추억이었고요. 지금도 그러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런던 올림픽을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실패가 너무 좋아요. 정말 실패가 너무 좋아요. 계속 도전해서 계속 실패를 하는데 그게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요.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나 걱정은 없어요. 도전하지 못할까라는 걱정과 부담감, 자만해질까 그런 게 있지. 결국에는 그 실패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나 걱정 그런 게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그게 가장 소중한 추억이었고요. 단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만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좋아요. 국가대표팀에 떠오르는 팩, 구대철 선수인데요. 아니, 진짜 제가 말 잘하네. 소녀 팬 욕심이 좀 있거든요. 네. 진정한 소녀들의 대통령이시네. 그러니까요. 오늘 이렇게 봐도 뽑아본 적이 처음이에요. 다 너무너무 술렁거리고 네. 말 한마디 한마디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게 다 쳐다보고 프로들이 와도 긴장되는 무대거든요. 네, 저 맞아요. 강의 무대가 사실은. 떨리긴 떨렸던 거예요? 저도 많이 긴장되죠. 예. 그래요? 예. 근데 원래 웃는 상이구나. 예. 원래. 아니, 겉모습은 N인데 안은 꽉 차있어. N을 그리시네. 그 말 제일 싫어. 백두마치. 발끈하시는데. 예. 이현 감독 어떻게 들었어요? 부럽다는 얘기예요. 뭐 보통 이제 선배급들이 나오셔서 뭐 실패가 나를 키웠고 그때 나는 어떤 걸 배웠고 이런 맥락의 얘기가 네. 아니라 저는 실패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얘기가 또 다른 굉장히 많은 그 깨우침을 주더라고요. 자극 많이 됐습니다. 야, TV 프로그램 원래 안 나오잖아요. 저희 두드림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나오시게 됐어요. 너무 고맙게도. 예,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를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일은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축구 선수들이 사실 잘 이렇게 방송 출연을 잘 안 해요. 맞아요. 야구 선수들에 비해서, 농구 선수들에 비해서. 야구 농구 많이 해요. 예, 그래서 그걸 깨고 싶었어요? 제가 좀 깨고 싶었고, 근데 다만 예. 이제 뭐 예능에 출연한다니까 주위 분들이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뭐 벌써부터 예능에 나가도 괜찮겠냐고. 그런데 저는 뭐 저에 대해서 믿고 있고 뭐 제가 할 일 하고 나오고 그러는 거니까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예. 예. 누가 또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솔직히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추천한다면. 방청객분들이 뭐라고 하시는데 누가 나오고 싶다고요? 기성이요. 목 놓아. 아 오늘 방송에서 지금 집중받고 싶어서 기성용 얘기 안 꺼내고 있는데 지금. 아니, 제가 슬쩍 봤거든요.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야, 역시 구자철 선수 유니폼을 입고 왔구나 했더니
뭐 차두리 선수 유니폼, 네. 박지성. 기성용, 박지성 다 있더라고. 같은 대표팀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좋아하시는 거죠. 예.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 아우크스부르크. 근데 1년 더 이제 연장했어요. 얼마 전에? 예, 6개월 동안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를 됐었는데요. 볼프스부르크에서 워낙 다른 팀 이적은 안 된다. 이적은 안 되는데 예. 네가 정말로 가고 싶으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1년을 더 임대를 해라. 아니면 볼프스로 무조건 돌아와라. 예. 네가 만약에 아우크스부르크 가게 된다면 보내주겠다. 왜냐면 네. 제가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했고 1년 동안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경기를 나가고 또 경험을 쌓으면 네. 네가 또 발전해서 볼프스로 올 수 있을 것 네. 같다. 그래서 마가테 감독이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아, 그러면 말씀 현재 죄송한데요. 예. 제가 정말 축구를 전혀 모르잖아요. 이렇게 선수를 막 임대해요? 프로 선수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스포츠 말고 그 위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예. 그러니까 구자철 선수를 폴프스부르크에서 안 파는 이유는 예. 그러니까 부메랑이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팔았는데 저쪽에서 잘해버리면. 예, 저쪽에서 잘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갖고 있어서 이 선수가 분명히 재능은 받고 그래서 팔지 않고 있다가 이 선수의 가치를 더 높여서 팀에서 더 쓰던가 아마 더 큰 돈을 이적료를 챙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아우크스부르크라는 팀으로 임대가 돼서 갔는데 그 팀이 이제 시들시들해가지고 좀 시체말로 강등 위기에 있었던 팀을 가서 아주 성적을 굉장히 좋게 냈어요. 그리고 구자철 선수가 전력의 핵이 됐죠 거기서. 예. 점프와 터닝, 결정력 등 헤딩의 교과서를 보는 듯했습니다. 환상적인 랠리 슛으로 연결했습니다. 시즌 3호 골이자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가서 15경기를 뛰었죠. 예. 15경기를 뛰었는데 2부 리그로 떨어질 위기에 있던 팀을 구자철 선수가 딱 옮기면서 5승 7무 3패가 됐어요. 5승 7무 3패가 그렇죠. 되면서 살아남은 거죠. 네, 잔류하게 돼서. 바꿔서 볼프스부르크에서 아우크스부르크로 갔는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구자철 선수에게? 일단은 저는 독일에 처음에 진출했을 때 유럽 문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고요. 네. 음식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바뀌어서 힘들었는데 네. 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어요, 사실. 근데 볼프스부르크에는 선수들이 워낙 많고 또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도움을 받아야 될 시기였는데 도움을 못 받고 경쟁을 먼저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한번 제가 처음에 가서 보여준 이미지가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각인이 된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올라서는 데 있어 그 과정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뭔가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그 찰나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제 손을 잡아준 거죠. 예. 근데 아우크스부르크에 가서는 동료들이 뭐 쉽게 얘기해서 패스도 잘해주고 팀 플레이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아우크스부르크 이적을 하고 데뷔전을 딱 치르고 나서 동료들이 굉장히 저한테 잘해줬어요. 네. 운동할 때도 계속 저한테 공을 계속 주고 제가 네. 볼 터치를 할 수 있게 네. 계속 이렇게 호흡을 맞추게 해주니까 네. 자신감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 연예인 축구단을 해봐서 알아요. 뭐냐면은 패스가 오는데 첫 터치를 잘못하잖아요. 한 2번 못하잖아요. 패스를 안 해줘 나한테. 좋은 기회인데도 안 해주고 그러다 어쩌다 나한테면요 또 실수를 해요. 이게 점점 팀 안에서 녹아들어가지 못하고 주눅이 든 데도 이렇게 저희 잘못되는데 녹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MC가 딱 토스를 토스를 했는데 했는데 원하는 분위기가 안 나오거나 이 친구가 기회를 줬는데 이걸 잘 네. 못 캐치하면 그렇죠. 이제 저 선수 보호 차원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말이 잘 안 걸게 되잖아요. 예? 마이크 내리게 되죠. 끝없이 말리게 되고 예, 비슷한 거네요. 그 조직력으로 가는 거네. 아무래도 그런 전체적인 환경이 또 중요하겠죠. 비유를 너무 잘하셨어요. 저것도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은 대표팀에서 어떤 사람인 것 같나요? 분위기 메이커는 아니고요. 근데 말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요? 네. 의외네요.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말은 많은 보니까. 편이에요. 네. 분위기 메이커는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두리 선수 같은 선수들이 좀 분위기 메이커 아니었나요? 예, 예전에? 그럼요. 예, 그렇게 대선배이고 대단한 선배인데 네. 그런 하늘 같은 선배님이 먼저 와서 장난치고 네. 이렇게 농담하고 네. 그러면 분위기가 팀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어떤 장난 쳤어요, 차두리 선수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깨가 많이 올라왔다. 2골 넣었더니 올립시다. 피곤하니? 간 때문이야. 그런 거 했겠지 또. 손흥민 선수는 어때요? 대회 이렇게 저 시합할 때 만나잖아요. 상대 팀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한번 만났었어요. 예전에 이영표 선수,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 실수한 걸로 골 넣었을 때 뒤로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것도 이렇게 사진 나오고 했는데 두 선수들이 이렇게 외국에서 보면 어때요? 일단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골을 넣고 흥민을 못 넣었어요. 아, 네, 그 경기에서 그렇죠. 또. 함부르크의 손흥민이 후반 20분 투입되면서 한국인 선수들 간의 맞대결도 이뤄졌습니다. 제가 그 전날 흥민이가 묵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에 있는 호텔로 제가 그 전날 가서 한 7시, 8시부터 밤 10시 한 2-3시간 동안 호텔 로비에서 차 마시면서 네,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내일 경기 뛰면 우리 유니폼 교환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집에 흥민 유니폼이 많아요. 3개인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필요가 없으니까. 네. 이제 저도 시즌이 끝나면 유니폼을 다 싸들고 한국으로 와서 이제 뭐 유니폼 몇 개 안 돼요. 5벌도 안 돼요. 예. 그 5벌도 안 되는데 흥민한테 한 벌을 준다는 게 너무 아깝고. 많은데. 농담이에요. 아, 바꿨어요. 제가 먼저 바꾸자고 했고. 끝나고 바꿨어요? 네, 끝나고 바꿨어요. 네. 의미 있는 네. 유니폼이니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한국 선수가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기성용, 이청용 선수가 친하니까 또. 이렇게 그 먼저 해외 진출을 했어요. 뭐 이렇게 좀 조바심 나고 이러진 않았어요. 조바심 났죠. 예. 그죠? 제가 원하는 일인데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예. 예. 지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들이 잘 되면 정말 기분 좋고요. 예. 프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달라진 마인드가 있다면 예전에는 성공을 하고 싶어서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성공을 쫓아가려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예. 뭐 행복이라든가 그런 거를 더 찾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꽃을 피우는데 아하. 그때 마침 감독님이 박경우 감독님이 계셨어요.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죠. 그죠? 예. 해외 진출을 이제 내년에는 꼭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도와주신 거예요. 제가 K리그에서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게. 예. 그래서 가을에 딱 해외 진출한 거예요. 그때 이제 감독님께서 뭐라 그러던가요? 일단 갈 거면 조금 리그가 좋은데 탄탄한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 예. 처음에 제가 스위스 영보이스라는 팀을 가려고 했었는데 예, 그 팀보다는 좀 더 탄탄한 팀으로 갔으면 좋겠다. 기다렸다가 그런 좋은 말. 조바심 내지 마라 이거죠. 난 또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예. 스위스 영보이스 팀이라는 팀하고 폴스부르크하고 이중계약 문제로 구자철 선수가 사실 피파에서 예, 뭐 이렇게 있었어요. 조사도 들어가고 막 그랬었어요. 해외 진출에 대한 조바심이 있었어요. 아까 빨리 나가고 싶다. 네. 경험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더 시간을 두고 결정을 했을 때 됐었는데 미리 결정을 했어요. 근데 아시안컵에서 제가 득점왕에 오르면서 정말로 많은 팀들의 러브콜을 받았어요. 근데 볼프스부르크에서 가장 적극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 볼프스부르크의 헤네스 단장이 문제 없어. 너 내일 당장 볼프스로 넘어와. 본인들이 해결해 줄게. 네,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팀과 팀으로 풀었어요.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건데 네. 이 팀이 그걸 해결을 해준 예, 거예요. 예. 오스트리아에 제가 훈련하러 갔을 때 오스트리아에서 나오는 분데스리가 TV를 보면서 저기 가고 싶다. 그랬었는데 다른 리그 팀들도 러브콜에 왔는데 유독 분데스리가 팀들한테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어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태극마크를 가슴에 몇 드디어 년에 달았어요, 처음 다룬 또. 거죠? 18세 청소년 대표 발탁이 돼서 아시아 지역 예선 18살 때 뛰고 19살 때 아시아 최종 예선 그 다음 연도에 20세 월드컵 세계 월드컵 20세 월드컵에 출전을 했죠. 그러니까 완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네요. 축구로 하면 다 한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구자철 선수가 그랬죠. 묘해요. 되게 묘한 게 1월이 되게 아주 운이 좋은 거예요. 1월이 왜요? 1월이요? 그러니까 1월에 국가대표가 발탁됐죠. 네. 구자철 선수가 1월에 국가대표 A매치 데뷔골을 넣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아마 잠비아하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1월에 아시안컵에서 득점왕을 먹어요. 오, 예. 예. 그리고 1월에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을 해요. 1월 31일. 예. 그러니까 뭐가 다 1월에 되게 좋아요. 아, 근데 이런 징크스 만드는 거 진짜 싫은데. 이렇게 열심히 조사하셨는데 왜 징크스를 만들어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이제 이러다 1월에 결혼하자. 헤이,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예. 1월에 결혼. 다 근데 좋은 징크스잖아요. 다.
아니 근데 독일에 있었을 때 혹시 차범근 감독님이 가시지 않으셨나요? 네, 오셨었어요. 예. 아, 그것도 큰 힘이 됐겠네요, 진짜. 그분이 한번 왔다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아, 예, 그럼요. 예. 만약에 차범 감독님이 분데스리가에서 그렇게 활약을 안 해주셨다면 예.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부터 꾸려 나갔었어야 됐어요. 근데 한국에는 차붐. 예. 일단 사람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너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코리아너? 차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범근 쪽으로 볼 넘어왔습니다. 차범근의 교체. 헤딩으로 한 골을 따내는 차범근 터닝슛. 네, 전광 석파로군요. 정말. 네. 99골 넣었나 그렇죠? 외국 선수가 와서 99골 넣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 당시에.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독일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감독님들이랑은 뭐 그냥 친구였네요. 옛날 같은 현역 때 알던 아니면 우러러보던 오히려 차범근 선수를 지금 감독들이. 오셨어요. 라카롬에 먼저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마중을 나갔는데 감독방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간단해. 감독방이 어디야? 감독방이 어디야? 감독 있어? 예. 예, 안에 있는데요. 뚜드리더니 이렇게 들어가더니 갑자기 감독이 누가 왔어? 그랬는데 이렇게 차범 왔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서 나와서 이렇게 왔냐고. 야, 완전 운동장의 아버지 온 거네요, 아버지. 예. 그리고 딱 운동 전에 그렇게 인사를 하고 운동장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차범근이 이렇게 발짝 뛰고 이렇게 우산 이렇게 그때 비가 많이 오니까요. 우산 이렇게 들으시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시고 운동하는 건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 거기 못 들어가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돌아다니시고 저희 모든 게 운동하는데. 프리패스네 그냥 다. 동료들은 차범근 감독님 모르지 않나요? 다 알아요. 알아요? 독일 선수들은 다 알아요. 아, 독일 선수들. 독일 선수들 알아요. 독일에 계시면서 가장 힘든 점이 뭐였어요? 너무 외롭다죠. 외롭다. 너무 외롭다. 왜냐면 거의 축구 하나에 빠져서 축구 하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좀 해도 프로 선수로서 어느 정도 내가 병행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이 쌓였는데 제가 독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축구 말고는 다른 걸 찾기가 힘든 거예요. 한국 친구들이 없고 한국 사람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10개월을 외국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한두 달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저는 독일에 가면 또 그렇게 또 생활을 하겠죠.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1년 후에 1년 다시 후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시즌 끝나야지만이. 시즌 중에는 그냥 집에 있고. 어떻게 생활이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가? 운동이 3시 시작하는데요. 네. 보통 30분 전까지 운동장에 와야 돼요. 네, 2시 반. 네, 저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가 있어요. 할 게 없으니까요. 네. 할 게 없어서. 네. 성실해서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혼자 가 있겠네 그냥. 네, 그렇게 할 게 없어서 운동장에 미리 가 있으면요. 팔굽혀펴기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요. 축구라도 한 번 더 닦게 되고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리고 세레머니도 한 번 더 연습하게 되고. 끝난 몇 시에요? 그러니까 3시에 운동을 하면 1시간 반을 운동을 해요. 네. 4시 반이면 딱 끝나요. 네. 5시 반이면 애들이 다 가요. 네. 그럼 저는 5시 반에서 6시에 가요. 왜요? 집에 가면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혼자서 프리킥 차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뭐 팔굽혀펴기 한 번 더 하고요. 축구 한 번 더 닦고. 팔이 좋아졌어, 그래서. 아니, 저도 그 얘기 듣고 알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 선수들이 운동량이 엄청날 것 같은데 시즌 중에는 1시간 반? 그러게요. 이게 하루에 그냥 그거 말고 없대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만큼. 네, 개인적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더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죠. 근데 외국에 있으면서 기성용 선수랑 통화를 가장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힘들 때마다 그 선수한테 많이 조언을 듣고 얘기를 들어요. 아무래도 그 선수가 더 먼저 경험이 갔기 있고 때문에. 그 선수도 저 같은 그러한 힘든 시기를 저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근데 항상 하는 소리는 똑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랑 똑같아요. 훈련. 정말 미치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근데
정말로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죠. 네. 힘들겠죠. 맞아요. 더 힘들어요. 더 혼자 있으니까 더 힘들어요. 너무 힘들면 아,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나 막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성영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내 브로마이드가 벽에 걸려 있다. 왜?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거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브로마이드랑 대화하는 성룡아 안녕. 우리 한번 시작해 볼까?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 이후에도 보면은. 근데 본인만이 기억하는 그런 아주 값진 골들이 있을 거예요. 황금골. 베스트 3. 예, 3위. 3위 아시안컵 호주전 첫 번째 골. 지금은 아웃가 됐고 좋아요. 자 내줬고 그렇죠. 정말 23분 대한민국 선취득점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어요? 첫 경기가 바레인전이었는데요. 네. 바레인전 때 제가 2대 0으로 이겼는데 제가 2골을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제 앞에 두리 형, 그다음에 성룡이, 그다음에 흥민이 뭐 이렇게 앉았었어요. 네. 근데 장난을 치죠. 아, 네. 골야 너 내일 또 넣겠다. 그럼 어깨 좀 내려라. 이랬어. 아 왜요? 좀 올릴 수 있을 때 올릴게요. 내일 못 넣으면 내릴게요. 이랬는데 또 넣었어요. 네. 또 넣었어요. 네. 그만큼 생각지도 않은 골이었어요. 그때는 미드필더가 아니고 처진 그쵸, 스트라이커라고 처진 공격수. 스트라이커. 네. 그게 포지션이 잘 맞나 봐요. 운명이라고 그래야 되는 건지 해외 진출을 이룰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준 거죠. 네. 2위는 2위는 K리그 데뷔골. KD 데뷔골. 5월 5일. 5월 비 살짝 오는 날. 네. 두 시즌 동안 탈락한 골에서 골. 네. 그만큼 강조하시죠. 저는 아까 들었으니까 1위일 줄 알았는데. 1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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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데스리가 데뷔골. 데뷔골. 데뷔골 어땠어요 그 상황? 항상 친구들한테나 회사 사람들한테나 항상 얘기하는 게 한 골도 못 넣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네, 정말로요. 한 골도 못 넣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막 고민에 빠지던 찰나에 골이 터졌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그 골 터질 때가? 일단 바이에른 레버쿠젠이라는 팀과의 네, 경기였고요. 레버쿠젠과. 제가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을 하고 3경기째였는데 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갖는 기대만큼 제가 활약을 펼치지 못했어요. 첫 두 경기를 갖다가 잘 못했군요. 항상 압박감. 그렇죠. 네. 여기서도 내가 내 모습을 찾지 못하면 볼프스보다 더 하위 팀으로 왔는데 여기서도 내 자신을 찾지 못하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시리에 지금 빠져 있을 네. 찰나에. 근데 그 골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걱정이 없어졌죠. 골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죠. 한 골 넣었으니까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 마음을 놓은 거죠. 오히려. 네. 마음 놓고 해야 잘하는 스타일이야 보니까요. 근데 마음이요 준비된 사람이 아니면 마음 못 놓는 못 놓죠, 그렇죠. 네, 준비된 네. 제 자신이 아니면 예. 근데 그렇게 뜻하지 않게 골을 넣었을 때 그때는 세레머니가 뭐였어요? 볼프스부르크에 있을 때요. 예.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오셨었어요. 에이전트 사장님께서 오셔서 너는 골 넣으면 막 기뻐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기뻐하냐니까 막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다. 뛰어가면서. 네. 이렇게 기뻐하네요? 네. 아, 좀 가르쳐줘도 좀 잘 좀 가르쳐주지. 네, 이렇게 기뻐했으면 이렇게 좋겠다. 기뻐했으면 좋겠대요. 더 크게 흔들고 더 크게 입을 찍고 입을 찍고. 네.
제가 막 이렇게 따라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사무실에서? 직접. 아, 저희 독일 집에서. 집에서? 네. 야, 웃긴다. 근데 그걸 또 제가 훈련을 했어요. 그걸 훈련했어요. 계속 연습했어요. 연습을 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세도 가르쳐 주시고. 그대로 보여줬나요? 그 세레머니가 그대로 보여줬죠.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세레머니가? 자료화면으로 가시죠. 쑥스러워. KBS 한국방송 KBS